제가 경기도당에 이렇게 또 빨리 오게 돼서 대단히 무한합니다, 사실. 송병희 고문님, 사장님, 앞으로 진짜 좀 그동안 전원준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사무실도 새로 만드시고 또 정리도 잘해주시고 또 조직 개편을 열심히 해주시다가 갑자기 아무튼 뭐 탁단계를 내서 저도 좋아하고 몇 번의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를 못했어요.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은 환영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근데 뭐 도당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전을 했는데 아무튼 그 무게가 많이 무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특이한 정당이죠. 제가 당대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곳에서 언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석밥 먹던 최고인들도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공화당의 도덕적 자체가 너무 높아졌구나. 우리 공화당의 도덕적 자체가. 제가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덮여있는 사회가 됐는가. 또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가 뭐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이 현재 법을 다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쥐겠다고 나오고 유대관이라고 앞장서가지고 생각만 해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권선동이라는 자가 왜 울었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가면은 울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힘들지만은 버티고 또 싸우고 있는 이유는 나라가 바꿔서야 된다. 여러분들 경기도당이 우리 당 전체의 수로는 10만 명이 넘죠. 당원이. 그리고 책임당원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당이 항상 중심에 있었잖아요. 저는 사람을 잘 믿어서 믿으면 그냥 맡기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정당 생활은 그렇습니다. 정당은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념은 같이 하되, 이념은 같이 하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게 정당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야당으로서 우리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 특히 지도부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그게 못 견뎌서 나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당에 되게 많았다. 당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동안 같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얼마나 다들 고생했느냐.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뭐 정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조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생각해서 자기 정치 길을 따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잘못합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최고위원님들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앞장서 보면 알아요. 앞에서 그 일을 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번 경기도당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당원들이 이걸 볼 거예요. 반성을 해보자.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언행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누가 지도자로서 올라설 수 있습니까? 저같이 다 내려놓고 다 버려버리면 가능하지만은 저는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고 올바른 정치, 나쁜 정치도 다 본 사람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내공이 있습니다. 일반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판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여기 우리 최고위원님들, 윤여동 본부장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정치판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거는 거짓이다. 이것은 불이다.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서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유승민이 그런 얘기 하더만 황교안이는 뭐 했냐.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고 서류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탄핵이 맞다고 한 사람 아니냐. 홍준표는 뭐 했는데 홍준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서 했지 않냐. 그 유승민 의원 뜻은 뭡니까? 내 혼자 탄핵에 찬성해서 한 게 아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짓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유승민 그 입 다물라. 황교안 그 입 다물라. 등등등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화당하고 좋은 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이 달렸다고 탄핵 때 말이야 누가 뭐 했냐고 누구는 유튜브에 가대 태극기 세력이 누런 10%때 그 태극기 세력들 당신들 뭐 했는데 변희재가 태극기 들고 변희재가 태극기 주동세력이라고 지나가다 속아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이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떤 분은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6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7년 차 들어갔잖아요. 2016년 그 겨울부터요. 회수로 7년 차를 들어갈 때 우리가 사심을 하나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대한민국당 창당에 우리 공화당을 내가 돈을 누가 준 적이 있습니까? 조진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냥 대강 정리해가지고 집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그 정도 했으면 조진이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국민들 99%다 잘했어. 저는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동지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있을까? 저는 오늘 방송 나간다고 넥타이를 좀 냈지만은 우리는 민주정당이에요. 그야말로 서민, 자영업자 중심의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은 정당 역사 78년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뭘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나라가 붉은 세력에 의해서 혹은 껍데기 보수들에 의해서 거짓 배신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전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 체제가 탄핵을 당하고 자유우파 국민이 탄핵을 당했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우리는 길거리 투쟁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오늘 아침에 YTN 나갔더니 내 앞에 박범계 전 장관이 하더라고. 나오면서 첫마디는 거야.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래 내가 뭐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형 유튜브 하시는 거 잘 보고 있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인생, 제가 국회의원 생활할 때 그렇게 모질이 안 해봤어요. 나와보니까, 야, 아무도 없는 거야. 헌법판에 아무도 없어. 정미용 총장 말대로 나보고 최고위원 당에 제가 당선 3위였잖아요. 그때 새누리당. 그 폐기치고 탈당해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바깥에 바깥 보수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은 사람은 있다. 저는 국회에서 엄청나게 야당들하고 싸우고 좌파들하고 싸우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노동 개혁한다고 막 개혁의 전도사로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조갑재 선생은 들어봤어. 서정갑 대령도 들어본 거야. 두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은 말로만 들었지 바깥에 누구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내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했더니 야 참 속으로 그랬을까.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왜 그렇게 지어 나왔느냐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표현은 그래 안 하시더라고. 참 대단합니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건 뭐냐면요. 제 스스로 제 양심에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불의의 나라, 거짓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받는 대통령은 내 돈 한 푼 받지 않는 분이고 밤 9시, 10시, 11시까지 일만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을 엮었잖아요. 엮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야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견주니까 한 1000배는 그렇게 30년 받았으면 300년을 받아야 되겠다. 이재명은 뭐 대통령도 되기 전에 감옥가게 생겼어. 일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재인, 이재명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적폐청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수계가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놔놓고 자기 스스로 수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원목으로 자기들 스스로 내가 했다 자백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 안 한다니. 오지도 그렇게 못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냐 박영수 잡아 넣어야죠. 박영수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못 잡아먹고 있잖아요. 수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권순일이 수사위가 잡아 넣어야죠. 재판거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사법권 중에서 거래로서 돈 거래로서 재판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정황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은 그것은 나라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권순일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출마했겠어요? 또 한편으로 권순일과 대단한 일을 한 번 했어. 이재명이 출마 안 했으면은 윤석열이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이 안 하고 다른 사람 나와서 다른 사람 됐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 따지면은 권순일이 감옥 안 집어넣어도 되겠나? 잡아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존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박영수, 권순일을 감옥 보내라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특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갖다 댔던 잣대가 좌파들이 갖다 댔던 박근혜 대통령의 잣대를 똑같이 갖다 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이지. 그것이 정의잖아요.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문재인은 나를 임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법과 질서로 하는 거지. 원칙적인 법의 잣대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딱 아까 얘기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하고서 과감히 비판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공화당의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땅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간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용산에서 진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좌파들하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응?
그런 분만 있잖아요. 우리 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좌파들이 저렇게 무명랑하게 하면은 뭐 우리 당은 뭐 나서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당신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좀 잘 지키는 거 잘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도 좀 해라. 내가 오늘 했던 얘기,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방송 나오면서 통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했줄 알아요? 자, 다음 총선 끝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려우면은 윤핵관들이 나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재원이 산행 가는데 3,000명 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 15% 가까이 떨어지고 곤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나선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나서는 것도 우리 공화당밖에 없을 것 같다. 전제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잡아놓고 이재명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명예회복을 하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러 나간다 이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치 생활을 그 사람들하고 12년 같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고 아스팔트 나온다? 3일도 못 나옵니다. 5년, 6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우리 공화당은 그들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사심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찍어줬던 보수 지지자들이 권선동이가 권력을 쥐고 공천권을 흔들라고 장재원이가 권력을 쥐고 공천권을 흔들라고 지켜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초선 의원들 줄 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집단 리치를 하는 나경원 저 싫어해요. 유승민만큼 나경원 싫어해요. 왜? 못된 짓을 했거든. 제가 눈으로 봤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자당의 후보를 집단 린치식으로 반이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정당이 아니에요. 자유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흘러가는 사람들이 한마디 말은 못해요. 국민의힘에 그것 뜯었던 원로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직도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이 공무원이나 해먹을까? 윤석열 정부의 자리 하나 받아먹을까?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당의 대통령 후보 1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를 초선 의원들이 몰려가지고 개혁과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반이성적 집단 린치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 제가 하는, 제 말고 누가 하던가요?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그겁니다. 평시에 윤석열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재인 눈치 보지 말고 잡아넣어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선인 시절에 와서 고개 숙이고 했는 거 지켜라. 확실한 명예회복. 왜 못 시켜주냐? MB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MB 소위 말하는 MB 그런 떨거지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MB하고 같이 동급으로 놓지 말라는 소리야. MB 대통령은 뭐예요? 돈 문제잖아. 돈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장황하게 제가 이런 말씀 다 잘했다니까. 100개 중에 99개 다 잘했어. 하나 동지들 앞장서 있는 동지들 요건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앞장서는 순간에 잠을 못 잡니다. 저도 우리 아들 놈이 어릴 때 제가 별명이 뭔 줄 아세요? 하나 하면 자버려요. 아빠 이제 자야 돼 그러면 우리 아들 놈이 하나 길게 한 10초만 하고 자버립니다. 그런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왜? 아무나 사람들은 어쨌든 당대표가 임명을 하든 어째 해가지고 했으면은 또 최고위원들이 경선을 통해 올라오든 임명직을 하든 뭐 하던 분들은
당대표를 대신하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당대표를 용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조상준 위원장이 왜 그만둔지를 몰라요. 그런데 더 답답하죠. 그 하나, 100개 중에 9개밖에 다 잘했는데 그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다 알잖아요. 저는 제가 집회할 때 제일 마지막에 1호차에 다 올라서서 여러분들하고 눈맞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얼굴을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 저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아 우리 집회에서 맨날 보던 분이라고 다 알아. 선배님은 지팡이 뭐 갖다 하시는 분들 다 안다고. 그런데 이게 이름하고 내칭이 잘 안 돼.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이름하고 얼굴에다가 가면은 요즘 뭐 붙일 것도 별로 없는데 내 방에다가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기본 한 1000명 있잖아요. 기존 잘 오는 사람들 1000명 사진을 쫙다 붙여야 될 거야. 이름 붙이고 이름 했다가 안 돼 별명이라도 좀 붙이고. 그래서 다 잘하셨어요. 위대한 정당을 만드셨다. 그리고 쟤들이 지난번에 쟤들이 우리 공화당 뭐 하냐고 이제 좀 나서야 한다. 너 민노총하고 너 좀 싸워봐라. 너 민노총하고 싸우고 좀 보고 싶어. 우리는 현대자동차까지 가가 민노총 출범하는데도 민노총 무슨 새끼라 하면 안 되지. 뭐 좀 그만두라 하고 싸우고 민노총은 망국적인 집단이다. 붉은 세력, 우리 붉은 세력 민노총은 이거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지금 가첩단 걸렸는데 제주나 그다음에 뭐 어디에 촛불 그 광란의 촛불에 다 참여했던 다 집단들이죠. 단체들이죠. 그럼 촛불 들이켜 봐야지. 촛불 때 명단 올렸던 좌파들 한번 돌이켜 보라니까. 거기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고 또 김정은한테 이재명 요즘 뭐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뭐 아태 뭐 연구소 또 그다음에 뭐 아태하고 또 뭐지 뭐 쌍방울 그것만 줬겠어요? 유엔의 제재에 벗어나는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했는지 우리는 이미 보도자료로 다 발표했어요. 원유 공급한 거, 식량 공급한 거, 제3국을 통해서 돈 준 거, 이거 우리가 벌써 2년, 3년 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이 보도자료 낸 내용만 한번 여러분들이 엮어서 읽어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이런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당대표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구나. 미리 예측을 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다 잘했는데 이제는 이건 전국 방송이니까 전국에 계신 당원들이 앞장서 있는 분들 무조건 격려하고 잘합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영도력에 따라서 조원진 당대표의 뜻이니까 우리가 또 뭉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생하고 했던 분들 특히 조남준 위원장도 열심히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성공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해 주는 겁니다. 불만을 그러다 있다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마음을 좀 더 크게 열자. 마음을 좀 크게 열자.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대표인 저 조원진도 여러 당원들을 대신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시도당 위원장들도 경기도당 당원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거다. 우종창 기자께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김어경 이 한겨레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정책 자료를 최순실이 매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를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겨레 기자가 반대하는데 김어경이 그때 야 태블릿 PC도 저리 하는데 하자 이거 싫었잖아요. 그거 법적 고발 조치 할 겁니다. 오늘 법적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더 씌워진 잘못된 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도 안 만나시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제주도 박진환 회장하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그건 누가 그래요? 강두수가 그래요? 우리 공화당이 왜 누가 사냐? 대통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뭐 그때 구치소 있을 때는 대통령께서 우리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지난번에 현기한 정부수석 현기한 수석 만났더니 자기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무 잘 들린다는 거야. 자기 안쪽에 남자동은 저 안쪽 여자동은 밑에잖아요. 자기는 막 토요일만 되면은 조은진 목소리 기다렸다.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그거 기다리다가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토요일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가 나위였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면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갖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께 바라는 게 있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이 불의의 세력들이 거짓과 불의로 불법으로 기획해가지고 업무를 해가지고 정문 대통령 감옥에 보냈잖아요. 대통령직을 파면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훈장 받고 이정미나 박안철이가 훈장 받고 끝까지 살 것 같아요?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62적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인 헌법재판소 훈장 받은 그자들도 돌에 새겨야 돼요. 돌에.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누군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버리는 잘못된 탄핵이라고 누군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7년 차에 가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남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아들, 며느리, 그냥 대접이나 받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집회하다가, 혹은 집회 중에 코로나 걸려서 서명대 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 통합 추모제를 지내려고 해요. 통합 추모제. 1월 26일 날 얼마 지났죠? 강태성 동지가 1월 26일 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월 26일 날. 그리고 정미용 사무총장도 있죠. 그 다음에 김현덕 시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계시죠. 그 다음에 정조희 목사님도 계시죠. 우리 고공학 클럽에 또 우리 경남의 부회장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3월 10일 5분 동시에 우리 공화당 외국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추모를 3월 10일 날 같이 공동 추모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최고위원님들이 지금 업무 분담이 좀 돼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께서 제가 업무를 조금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다른 쪽에 바깥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당내 문제는 최고위원님들의 회의를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수석 최고위원제도를 만들었고, 진성 수석 최고위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호 최고위원님이 시도당 위원장 분들하고의 가교 역할, 또 시도당 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고, 홍보 부분은 우리 조혜철 최고께서 홍보 관련 부분, 또 홍보관, 전국 홍보관, 근데 김대웅 최고가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 홍보관을 하도 안 해가지고. 홍보관도 좀 하세요. 성남 홍보관 하신 것을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박경환 동지아마 성남 홍보관 했는데 그 일반당원 책임당원 6분하고 일반당원 몇 분이더라? 41분인가 41분이 일반당원 가입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송 많이 나가잖아요. 야, 김어준 거는 자판들도 참 대단하더라. 150만, 150만. 150만의 좌파들이 제 방송을 본 거예요. 좌파들부터 우리 공화당은 합리적인 보수, 권성동이나 장동 같은 꼴통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뚝배기 보수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은 합리적인 보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좌파부터 예봉을 끌 거예요. 예봉을 끌 거예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법적 조치할 사람은 법적 조치하고, 또 정광호 목사님도 이제 좀 그만하시라. 우리 공화당 많이 참았는데 지난 설날 전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비공개 때. 안 참겠다 이제. 정광호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시라고. 우리 공화당이 전부 다 당원들이 당비 내가지고 특별 당비 내고 후원금 내가지고 하는 그런 정당인데 어디 돈을 거뒀다고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 집회도 아닌데 지나가는 태극기만 들면 우리 공화당 같이 보입니까? 태극기만 들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것도 태극기 들었을 때 좋을 때는 저가 다 했다 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 공화당이 더 했다는 거야. 정신도 좀 차리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에 가만히 안 있겠다는 소리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한테 1억 줬다며 정치자금법으로 고발 조치해야지.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매도하고 없는 말을 있는 말같이 그런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찬성하면 대구의 목사님들을 다 목사 개새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날 전에 비공개 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공화당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알짝알짝거리고 권력이나 지고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윤회관들 안 된다. 우리 공화당이 다른 건 몰라도 김무성, 유승민은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해도 이준석도 전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탄핵정부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불떡일라, 자다가도 불떡일라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개판치고 옳음과 그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뭐가 정이고 뭐가 법이가 없는 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다 도둑놈들이 하고 있죠. 다 도둑놈들이. 여야를 막느라고 다 도둑질 했는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 권력 뺏어간 놈들 5년하고 망했지만은 또 그 놈수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가지고 좌파들이야 못하시지만은 보수 여권 안에서 배신해가 한 놈이 더 나쁘잖아요. 더 나빠. 그런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라는 당의 강력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휘둘리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가시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해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썩어 빠진 껍데기 정치권부터 바꾸자.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몰아내라 말이야. 아부하고 국민 속이는 껍데기 보수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신세를 앉았으면 제일 먼저 칼을 들어야 될 게 좌파들 칼을 들 게 아니고 껍데기 보수들부터 쳐내라는 소리예요. 또 그들은 또 당신도 배신한다. 믿지 마라. 한 번 배신한 놈은 수없이 배신한다. 우리 당에서 떠나가지고 뭐 국민의힘 같다. 국민의힘 다 내하고 아는 놈들이고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아까 가서 박봉기까지 아이고 형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요 저를 대부분 다 좋아해요. 초선들은 몰라요 제가. 근데 우리 공화당 배신해가 가서 벌써 소문 다 났어. 쟤는 말이야 조진 배신해서 왔대. 소문 다 났어. 인간 치료를 안 한다. 국민의힘에 등진 똑바로 박히는 국회의원들은요 저를 존경해요. 저 형이 좀 바보스럽지만은 참 항상 그래. 바보스럽지만은 저 형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데 조진을 배신하고 왔어요. 왜 배신했어?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천군만마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대통령 사저에 안에서 제발 좀 대통령께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깥에散歩도 해야 되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너무 하니까 연락이 왔어. 내가 좀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유튜브면은 조원진 대표가 얘기하면은 좀 자제하지 않겠냐 그거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뭐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하라는 소리예요. 왜 했더니 왜 또 유튜브 하는데 경호원들이요 천군만마가 안 지키도요 경호원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할 일도 없다니까. 대통령 아무도 안 하고 계신데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신데 그런 의도에서 한 거예요. 천군만마가 이해를 할 겁니다.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얘기구나. 한마디 해놓으면 온데 시끄럽다.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 중에서도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알고 이제는 저는 뭐 달성 쪽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더라고. 네. 제일 열심히 한 분들이 제일 마음을 다쳤어. 왜? 우리는 사심 없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만나시니까 그냥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거 확실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라는 거 확실하고 그분이 옳은 길을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마음을 다치셨더라도 너무 마음 많이 아파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네. 우리가 다 같이 하실 거다. 왜냐면은 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겠죠. 뭐 그런데 넘어가신 분은 아니라고 봐요. 한 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이 한 점도 그런 게 없다. 우리 공화당 이용행위로 저 같은 사람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이제는 이해를 잘 하셔서 우리가 세운 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은 위대한 당원들이 위대하게 만들자. 그것은 우리가 자생했다 그래요. 자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이렇게 4년 동안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뭐 양당 정치의 폐해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깨끗한 정치, 그 다음에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
진짜 사심 없는 정치. 국회의원의 특권 거의 다 내려놔도 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그래서 그러한 정치의 개혁에 우리가 앞장서는 그것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실질적으로 선거는 1년 한 2개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하반기 10월, 9월 전까지는 나름대로 구도들이 잘 잡히겠죠. 선거,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제의 포괄성을 더 넓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선거제도를 치르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사항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되는데, 세를 모아야 됩니다. 세는 뭐냐? 제가 성남의 홍보관 얘기를 한 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더 제가 방송도 나가고 유튜브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현수막을 제 TV신가 거기도 뭐 나오대요. 뭐라고? 국회 제발 일좀합시다. 그 한마디 국회 전체를 질타하잖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야 저거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엄청나게 잘 냈다.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다 가면 맨날 국회의원 제발 일좀합시다. 그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어? 그 아이디어 제가 냈어요. 그런 현수막 하나 걸더라도 국민들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런 현수막과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동지들이 그냥 마스크 끼고 모자 하나 딱 쓰고 우리 윤여도 본부장 모자 딱 쓰고 마스크 딱 끼고 저래 막 이래가 있으니까 어디 뭐 저기 공장에서 일하다 왔는데 이래 다 보시잖아요. 우리 동지들 다 그래 보이죠. 제가 아는 우리 동지들은요 역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중에서 최고의 에리트들이 모인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최고의 에리트. 정신이 올바르죠. 국가관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선악의 구분이 확실하죠. 사심없이. 그리고 어떠한 세력에도 굴종하지 않는, 어떠한 불의의 세력에도 굴종하지 않는 그 투철한 의지가 있는 이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폄하하지 마시라.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존경스럽고 두렵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스스로 폄하하지 마시고 굉장히 위대한 정당을 위대한 당원이 만들었다. 그것을 이제 끼워가지고 자립 단계 좀 더 진일보된 자립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 총선 과정이다. 이렇게 봐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6년 투쟁했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2월 2일 날 사저에 사저에 또 왜 또 뭐 대통령 계시는지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면 없는데 또 왜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안 가보세요. 조지하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보러구나 나는 되게 지랄도 할 거야. 지랄도 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안 갔어. 야, 2월 2일 새치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친박이라는 사람들 다 한테, 조지, 그러니까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구나. 그 꼼수에 우리가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번 2월 1일은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방기, 그 다음에 녹색 풍선까지 다 가지고 나와요. 녹색 풍선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방기하고 태극기하고. 세상에 녹색 풍선 나눠주려니까 가스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각자 풀어가지고 하세요. 풍선하고 막대기나 드리는데, 그거 150만원 들어. 그래서, 이거 안 됐다. 그래서 그냥 풍선하고 막대기 나눠줄 테니까 풀어가지고 각자 끼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방기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풍선까지 들고 대구를 한번 뒤져보자고. 또 이 단체 저 단체 온다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번에 2월 2일 날은
설날 되면은 친척들이 모이듯이 2월 2일 날은 우리 동지들이 모이는 날. 우리 동지들이 설날은 잘 지냈는가? 해가지고 막 경기도는 막 버스 최소한 5대.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벌써 버스 됐더고. 해가지고 가자. 이번에 한번 가보자. 가서 대통령 사진도 구경하고 대구 시내 가서 집회도 한번 하고 홍준표 정신 좀 차리라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현수막 법이 바뀌었어요. 현수막 개척하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책 현수막 걸면은 떼면은 우리가 고발하면 걸립니다. 법이 그래 됐어요. 못 됩니다. 보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 걸어놓으면은 좌파들 특히 우리 공화당 미워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더 미워하더라. 국민의힘의 시의원, 부의원, 정신없는 시의원들이 막 우리 공화당 저거 현수막 떼라고 구청장한테 막 압력 넣는 거야. 그 구청장 어떻게? 그 떼야지. 이 하루만 안 떼려. 이틀만 안 떼려. 이제는 정책 현수막 걸어놨는데 떼면 우리가 고발하면 되거든요. 법으로 그래 됐어요. 이게 이제 현수막을 좋은 정책 또 아까 같은 그런 현수막 있잖아요. 촌철살인이라는 말 현수막 그 한 구절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현수막들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 만들어낼게요. 고마운 것은 현수막 값보다 붙이는 값이 10배가 더 드는데 붙이는 것은 위대한 동진들께서 위대하다. 이번에 설날 현수막도 1000장 넘게 만들었어요. 이야, 다 우리 내세가 딸내미가 수어서 근무한다고 갔어. 내세가 누군지 알죠? 제 여동생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 외국에 있어가지고 근데 사진을 딱 보냈더라고. 사진 찍어. 이야, 수원 왔는데 수원에 현수막이 쫙, 이 수원이야 수원. 저희 수원 왔는데 수원에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그려졌다고 쫙 찍어서 보냈더라고. 제가 큰 소리 봐라! 우리 공화당 전국에 없는 데가 어딨노? 한 가봐라. 전국 장관국에 우리 공화당 현수막 다 붙어있어. 그게 살아있는 정당이다. 그게 이제 현수막법 바뀐 거 우리 공화당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수막 붙일 때 힘들잖아요, 사실은. 또 막 사람 없는 데는 현수막제 붙여봤잖아요. 사람 없으면 혼자서 그래. 혼자서 그 이쪽에 하나 끌어놓고 밑에 하나 끌고 쭉 당겨가지고 바람 불면 내 코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그런 작업들을 동지들이 하니까 제가 전국 다니면서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 예사롭게 안 보는 거 사실. 이번에 현수막 1000장 이상을 걸어주신 동지들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강원도 딱 눈밭에 녹색 현수막 억수로 잘 어울립니다. 옛날에 녹색 현수막 쫙 붙어 정말 이쁘게 잘 보인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 공화당. 이제 새를 모아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이것은 뭐 언론 안 실어주니까 제가 한 10군데 돌아다니면 돼. 봤어. 벌써 이렇게 앵커들이 가네. 기본주의가 뭐 갑자기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가더라고. 미쳤나? 야, 그런데 좌파들한테 교육을 줘야 돼. 150만 봅니다. 150만. 내보고 내일 좀 나와달래. 나는 나오라 하면 내 말 할 거 다 하지 뭐. 이런 말 할거 좌파들이 듣고 우리 공화당이 저 사람들 굉장히 중심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항상 내가 얘기잖아요. 제 전화기에서요. 옛날에 무슨 방송이 있어. 서울의 소리인가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남자애는 여자애는. 항상 빨갱이. 좀 덜하면 좌파. 잘못하다가 전화 잘못하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넣은다. 그걸 딱 집어넣는다. 그래서 딱 보면 이거 좌파한테 왔던구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원분들이 아프다고 또 갑자기 어느 당원이 소식이 갑자기 우리 납북자 우리 김영희 여사 소식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안 하시잖아요. 좀 몸이 다치셨어. 그래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주시고 중앙당직도 이번에 드렸잖아요. 그 아버님이 납득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면서 갑자기 잘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는데 바깥에 나가서 욕하는 건 괜찮아. 안 다쳤으면 좋겠다. 저분이 갑자기 안 보이고 저것도 무슨 또 병원에 입원하셨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우리 59살 들었더니 야 59살 터는 순간에 너무 힘이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공화당이 짓고 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버티셔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도요. 저 사람들 이상한 소리 어제 안 해요. 그냥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우리 공화당 아직 살아있네. 그 다음에 좌우를 떠나서 제가 신장식에 또 MBC인가 그거 나가고 그다음에 김어준 나왔더니 180만 봅니다. 두 개 합치니까 180만이 여러분 말이 180만이지. 근데 쪽팔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YTN 나오는데 1000명이 안 보는 거야. 그날 아침에 YTN 딱 나오면 저 이장희 실장한테 물어본다. 저는 그거 없잖아요. 몇 명 보러 내일 물어봐야 돼. 내일 물어봐. 그래서 물어봤더니 없더라고. 다음 주에 좀 기대해보려고. 많이들 보세요. 전달해서 기다리다가 여기 우리 중앙당직자 그 다음에 우리 문영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당 문영위원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기도당 문영위원 분들. 경기도당 문영위원 분들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각 시도당 운영위원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앙당직자분들, 이래가지고 합쳤더니 한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1000명이 한 10사람한테 전화만 해도 야 봐라 전화해도 되잖아요. 쪽팔려가지고 아침에 이장희 실장 뒤에 있잖아. 몇 명까지 900명 가까이 거든요. 좀 7시 반부터는 좀 7시 10분부터 들어가 좀 미리 좀 보든지. 오늘 그 봤더니 불출마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 싸우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핵심 시도당은 경기도당, 서울시당 경기도당입니다. 다른 도당, 시도당도 열심히 하지만 인원으로 제일 많고 또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당이 살고 서울시당이 살아야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당을 지난 16일 날인가요? 16일 날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조남준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셔서 제가 몇 번 설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병익 고문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관리도당으로 지정을 했어요. 특별관리도당에 지정하면 중앙당에서 위원장 대행을 넣고 제가 변혜령 일부 총장을 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당에 지금 사무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변혜령 일부 총장이